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리고 달린다 버스는 명랑스럽게. 안녕하세요. 독서토론을 위한 발문으로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독서토론을 할 때 그 책 내용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서토론을 재미있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알아보고 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발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독서 토론 시 많이 활용되는 이야기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지은 사람은 현덕이라는 소설가인데요. 191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소설 남생이가 당선되어 등단했고요. 여러 편의 단편소설도 있지만 아동소설도 여러 편 발표하였는데요. 1938년 소년이라는 잡지에 하늘 말 것만, 권구시합, 1939년 같은 잡지에 고구마, 강아지, 두포전 등을 발표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해방된 이후 북한으로 넘어가 생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해 볼게요. 주인공인 바우와 경환이는 같은 소학교를 졸업했는데 마름집 아들인 경환이만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경환이는 서울의 상급 학교에서 나비를 잡아 표본을 만드는 과제가 있어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나비를 잡으러 다닙니다. 또한 바우는 그림책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예쁜 나비를 발견하고 잡았는데 마침 그 나비가 경환이가 찾던 나비라서 바우에게 달라고 했지만 바우는 거절하고 나비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이에 경환이는 복수를 하기 위해 바운의 참외밭에 와서 나비를 잡는다는 핑계로 새순을 밟아 망가뜨려 밭을 망치고 맙니다. 경환이는 마름집 아들이고 바우는 소장농 아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우와 경환이랑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나비를 잡아오라고 하지만 나비를 잡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집에 오니 그림책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아버지께 또 꾸중을 듣고 경환이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우는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멀리서 나비를 잡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메밀밭 아래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이제 발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나비를 잡는 아버지 발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바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바우 아버지가 농립으로 나비를 덮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발문 1입니다.
앞그림에서 아버지나 바우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번일까요? 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랑스러움은 좀 억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스러움을 답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발문 2번입니다. 책표지 그림을 보고 한 문장으로 꾸며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책표지를 보고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충실하게 읽었는지 또는 내용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작성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는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은 발문 3입니다. 이 소설이 발표될 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설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몇 번일까요? 예, 답은 3번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잘 알다시피 1970년대에 일어난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발문 4인데요.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현덕이라는 소설가가 썼습니다. 보기에 나오는 소설들은 모두 현덕이 쓴 것인데요. 이 소설로 당시 조선일보 현상공모에 당선되어서 문학가로서 정식 등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은 1번 남생이었습니다. 배경지식 발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텍스트 발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를 서로 맞도록 연결짓는 문제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맞추셨겠지요? 이제 발문 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소설은 193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낯선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의미로 몇 낱말을 추려보았습니다. 그럼 벌충이란 어떤 뜻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노느라고 학교 숙제를 못했으니 벌충해 놔야지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낱말들도 마찬가지로 평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낱말입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고, 다져진다, 농립.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발문 7입니다. 이 소설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책을 잘 읽으셨다면 누구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은 발문 8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바우와 경환이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발간한 도서를 읽었기 때문에 보기와 같이 적었습니다. 도서마다 페이지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죠. 바우 아버지가 오늘은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봐야 하지. 그렇지 않으려거든 영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임마 하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장농과 마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적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추론적 발문이네요. 제시된 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는 문제인데요. 제시글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우는
산을 내려와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밭을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농립을 벗어들고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그 똑똑치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지척 돌고 있다. 바우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 모래비탈을 지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기어 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바우는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메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는 각자의 생각을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밑줄 친 앞뒤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인데요. 바우 아버지가 바우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고 만약 소장농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추론해 보는 문제입니다.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당한 아픔이라든지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발문 13번입니다. 이제 상황을 바꾸어 만약 여러분이 바우 아버지였다면 바우에게 어떻게 대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빈칸에 적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용적 발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바우라고 생각해보고 나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하고 적어보는 내용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 나온 이야기를 현대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80여 년 전에 소장농 자식이었기 때문에 바우가 당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힘이 약해서 친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또는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아야 했다든지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찾아보세요. 그럼 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카드 게임은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읽은 후에 책 안에 있는 단어를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여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낱말을 몇 개나 맞추는지 확인하는 게임 방식입니다. 물론 책을 정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게임이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카드 게임 시간입니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 나오는 낱말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15개의 낱말이 화면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단어를 잘 기억했다가 빈 종이에 적어서 몇 개나 맞추었는지 알아보세요. 종이는 준비되었나요? 시작합니다.
자, 다 적었나요? 그럼 채점해 봅시다. 자, 15개 낱말 중에서 몇 개나 맞췄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할 때 단어를 정확히 적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지금까지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 대해서 발문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나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주제 도서를 읽고 발문학습을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인론서를 작성하고 독서 토론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